제16강 글의 순서 파악 넘어왔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글의 순서 찾기라고 하는 건 주어진 박스를 잘 읽고 아래쪽 글들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주어진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개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을 댐, 관계 시설을 말하겠지. 주어진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잠재력 또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시장 규제 집행의 강제력은 입니다. 더 커요. 언제 더 큰가 봤더니 계약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현재 완료로 평판적 자본이라고 하는 걸 발전시켰을 때 말입니다. 자, 일단 평판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계약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끼리 서로의 평판을 믿을 수 있고 그 자체가 자본력을 가진다는 거야. 근데 그 평판 자본력이라고 하는 건 수동태로 평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야. 언제? 그 계약이 말이야 수동태로 만약에 위배되어진다면 당연한 말이죠. 서로 간의 평판을 믿고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그 계약 조건 자체가 만약에 위배가 돼, 즉 깨진다면 서로의 평판을 근거로 한 자본 가치는 당연히 그 가치가 낮아지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약하는 당사자들끼리 서로에 대한 평판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첫 번째로 A는 아니라고 했고요.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란 말은 앞에 뭔가 A가 나왔고 뒤쪽은 A 다시 형태로 서로 간에 유사한 게 반복된다는 구조가 되는 거야. 주어는 땅 주인입니다. 보통 지주라고 하죠. 할 수 있다는 건데 앞에 부정접두사 언더가 있으니까 잘 유지보수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땅 주인이라면 그 땅에 포함되어 있는 담장이나 도랑 그리고 관계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봐도 뭐야? 땅 주인이 뭔가를 못하고 있다는 마이너스 요소죠. 그러면 유사하게 앞에도 뭔가 마이너스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요소가 없기 때문에 A는 첫 번째가 아니겠죠. B를 봅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땅 주인들은 부정접두사 인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감시한다는 거야. 농부들을. 자, 일단 앞에 어떠한 땅 주인과 농부도 언급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땅 주인들이 농부를 감시한다는 말은 좀 생뚱맞죠? 비하기 심하다는 얘기야. 시간이 지난다는 말도 어색하기 때문에 B도 첫 번째가 안 되겠지. 우린 C가 가장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처음 등장하는 거죠. 농부 그리고 땅 주인. 이 두 당사자가 발전시킨단 말이야. 평판을. 우린 감 잡아야 됩니다. 이때 나왔던 농부 그리고 땅 주인이 바로 앞서 언급됐던 계약 당사자들이 되는 거겠지? 그거에 대한 예가 나오는 겁니다. C가 첫 번째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 일단 평판을 발전시키는데 무엇에 대한 평판인가 봤더니 서로 간에 정직함, 공정함, 그리고 ing 형태의 현재 분사 구문이 이어지죠. 높은 수확량을 생산하면서 다시 한번 and가 나오고 이번엔 분사 구문 두 번째입니다. 지속적으로 입증하면서 바로 that year란 사실이겠지.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이 하는 것을 까지 괄호 묶으면 되겠지. 즉 이만큼 괄호 묶인 게 바로 서로에 대한 평판을 말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면서 농부 같은 경우엔 수확량도 많이 만들어내고 서로가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걸 입증하면서 말이야 상호 평판과 신뢰가 쌓아간다는 얘기지. 다음 장 보시면 작고 긴밀하게 맺어진 농업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평판들이 말이야 잘 알려져 있다고,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봐도 뭐야? 플러스적인 좋은 얘기죠. 그럼 정답은 끝난 거지. A번은 유사하게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앞에도 마이너스 나왔어야 되는데 C는 플러스밖에 없으니 C에서 A로 갈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C에서 B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해를 다하지 않고도 우리는 C, B만 찾으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답은 5번이 확실하고요. 지금은 공부 차원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농부와 지주 사이에 좋은 평판을 만들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는 좋은 얘기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땅 주인들은 직접적이 아니야 간접적으로 몰래 감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농부들을. 뒤에 보니까 관찰함으로써 보고되어지는 생산량이 보고되어지는 거니까 pp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땅의 품질이니까 토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상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는가 없는가, 즉 한마디로 땅 주인이 농부들이 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몰래 감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농부하고 땅 주인의 평판은 작용하죠. 일종의 결속력 또는 계약으로 말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어떤 재배 시즌에, 즉 재배 계절에 말이야 한 농부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줄인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나치게 쓸 수 있습니다.
토양을. 그게 아니라면 부정접수사 언더가 있으니까 더 낮게 보고할 수 있다는 얘기야. 농작물을. 즉 생산량이 100인데 50만 생산했다고 거짓 보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쯤인데 뭐야? 농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겠죠? 누가 봐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자, B는 농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걸 말하고요. 아까 A번 같은 경우는 이와 유사하게 땅 주인, 즉 지주 또한 신뢰가 깨진 걸 말하겠지? 적어도 땅 주인이라면 땅에 대한 담장이라든가 도랑 그리고 관계시설 잘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정확한 평가, 농부에 대한 그리고 땅 주인 행동에 대한 수동태로 그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농부들과 땅 주인들은 누구냐면 시도하는, 얻으려고 각자 상대방의 희생과 비용을 통해서 즉 나는 편하게 할 건데 네가 고생해서 내가 돈 좀 벌자 이런 식이야. 그런 농부와 땅 주인들은 알게 될 거라고. 바로 that year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거부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들과 거래하는 걸 미래의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상대방의 비용을 들여서 나만 이득 얻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평판이 좋을 수가 없겠고 상호 신뢰가 쌓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미래에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죠. 앞서 언급된 농부와 지주의 평판은 기본적으로는 상호 신뢰를 보장하는 계약 기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게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상호 신뢰가 쌓여야 좋은 평판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글의 순서입니다.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들과 연결고리만 보면 됩니다. 먼저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스포츠 경기장과 장소가 나와 있어요.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는 운동 경기력이 나와요. 이것은 아니란 얘기야. 유일한 영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변화하는 기후가 끼치는 스포츠에다가 일단 우리의 변화하는 기후라고 하는 건 지구온난화를 말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스포츠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보통은 스포츠 운동 수행 능력 그 정도가 영향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영향은 아니란 얘기야. 즉 뭔가 다른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얘가 나옵니다. 하키라는 스포츠의 영향은 말이야. 아마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하키가 어떤 영향을 받았겠지. 당연히 좋은 영향은 아닐 겁니다. 그런 영향이 시킨다고. 이거 사역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로 지금처럼 PP가 나왔다는 건 앞에 언급된 국제하키연맹이 뭔가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느끼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구온난화 때문에 하키연맹 자체가 뭔가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야. 전통적으로는 말이지. 많은 어린 캐나다인들이 배웠다고. 과거에 하키하는 걸 배웠었는데 언제 배웠냐면 접속사 플러스 ing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스케이트 타는 동안에 배운 거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얼어붙은 연못에서 말이죠. 중요한 건 바로 겨울 여러 달 동안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 겨울이 되어야 연못이 얼 테니까 그때 연못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하키를 배워왔다는 얘기야. 전통적으로 과거엔 그랬다고. 문제 원인 알겠죠? 쌤이 늘 말하지만 독해는 예측과 확인의 연속입니다. 이제 문제가 뭐겠어? 그렇지,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어붙은 연못이 없어지는 거겠지. 심지어 겨울철에도 얼지 않게 되니까 하키를 배울 수가 없게 된다는 거겠지. 많은 어린 캐나다인들이. 이쯤 되면 염려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예측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쪽 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A는 보통 아니라고 했고요.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가짜 주어 it하고요. 의미상의 주어 for가 나오고요. 진짜 주어 to가 나오는 거야. 그것은 될 거란 얘기야.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요. 재능 있는 선수들이 누구냐면 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시골 지역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는 가난한 가족, 집안에서 말입니다. 까지 괄호 묶을 때 얘네가 스포츠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것도 프로 수준으로 말이죠. 자, 일단 따라서란 말은 인과입니다. 앞에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첫 번째는 시골, 두 번째는 어떤 가난한 가족에 있는 젊은이들이 심지어 재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선수급 배울 수 없다는 거니까 달리 말하면 도시라든가 돈 많은 집안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앞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첫 번째가 아니겠지. 우린 일단 B로 갑니다. 그러나 말이지. 접속사 as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볼 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연못들은 뒤에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빠진 거겠죠. 한때는 적합했던 연못들입니다. 하키를 위해서 말이죠. 이게 더 이상은 가지지 못한다는 거야. 충분한 얼음을. 스케이트 타는 걸 뒷받침해 줄 만큼. 앞서 예측했던 것과 동일한 문장이 나오겠죠. 즉 지구온난화가 증가됨에 따라 겨울철에 많은 연못들이 과거엔 얼어서 하키에 적합했으나 더 이상 하키에 적합하지 않게 됐다는 거지. 누가 봐도 B는 어때? 첫 번째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우린 C번 갑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미한다는 거야. 접속사 that 이하를 젊은 사람들은 가진다는 거지. 더 적은 접근과 기회를 말이야. 뭐 할 수 있는? 배우고 플레이할 수 있는 바로 하키를 말이야. 중요한 건 야외에서. 자, 이때 야외에서 할 수 없다는 말이 뭘 뜻하는 거예요? 즉 야외에서 하키할 수 있는 연못에 대한 접근과 사용 기회가 줄어든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이건 누가 봐도 B가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C는 첫 번째 아니겠죠? 우린 일단 B의 후반부를 통해서 시골이 아닌 도시, 가난하지 않은 부자들이 뭔가 이점이 있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온다면 B에서 A로 못 가는 거죠. 자, 일단 썸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언급된 연못들을 말하겠지? 얼지 않는다고 아예 너무나 지구온난화 심하니까 아예 얼지 않고, 그리고 도우지 대시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연못들을 봤습니다. 어떤 연못들이냐? 강조해 두겠지. 실제 얼어붙는 그런 연못들은 유지한다고. 얼음을 어떤 얼음인가 하면 두꺼운 얼음인데 인업이라고 하는 게 부사가 될 때는 뒤에서 꾸민다는 거 알고 있지? 물론 형용사가 될 때는 앞에서 꾸미는 특징이 있습니다. 충분한 얼음, 명사를 꾸밀 땐 앞에서 꾸미지만 충분히 두꺼운, 즉 형용사를 꾸밀 땐 뒤에서 꾸미는 부사가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둬야 됩니다. 뭘 위해서? 바로 플레이니까 하키를 위해서 충분히 두꺼운 얼음을 유지하긴 유지하는데 중요한 건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거죠. 바로 겨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금방 녹아서 하키 탈 수 있는 시기가 매우 짧아진다는 거야. 자, 이것만 가지고 시골에 살고 있는 가난한 가족들은 배우기 힘들다. 연결성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봤던 내용이 이 디스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이건 의미합니다. 실외에서 하키를 배우고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걸 말하겠지. 따라서 정답은 B에서 C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B, C, 바로 3번인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린 공부 차원의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번역될 수 있다는 거야. 더 적은 선수들과 심지어 더 적은 팬들로, 바로 그 스포츠인 하키에 대해서 말이지. 즉 하키를 배울 공간 자체가 줄어드니까 선수가 더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팬들도 더 적어진다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 순접입니다. 더욱이 게다가 어린 선수들은 뒤쪽에 ing니까 꾸며주는 겁니다. 그 스포츠인 하키를 배우는 어린 선수들은 수동태로 강요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즉 하키를 배우라고. 중요한 건 바로 실내 경기장에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야외는 다 따뜻해져서 얼음이 녹았으니까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린 실내 경기장에서만 연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경기장들이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아가 나오겠죠. 그 경기장들은 훨씬 더 비싸단 말이야. 그리고 더 어렵단 말이야. 접근하기가. 뭐보다? 전통적인 실외 플레이보다. 당연하죠. 전통적인 실외 플레이는 그냥 얼어붙은 연못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건 최소한 입장료 내고 관리 유지비 내야 되는 거니까 비싸고 접근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내 경기장들은 보통 도시에 건설되었겠죠. 따라서 A로 이어지면서 시골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가난한 집안 아이들은 접근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심지어 훨씬 더 많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어쩌면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하키란 스포츠를 어떤 스포츠로 말이야. 전반적으로 부정접두사 인이 있으니까 접근 불가능한 스포츠로 바꾸는 거지. 뭐에 의해서? 슬프지만 경제적으로 이점이 없는 계층들에 의해서. 기억나겠죠? 보통은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해서 복수 보통 명사를 받죠. 더 해피는 행복한 사람들처럼 말이야. 마찬가지 PP 형태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점이 없는, 즉 취약한 계층들의 사람들 전체를 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접근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로 바뀐다는 얘기죠. 슬픈 얘기입니다. 자, 이 글의 한 문장이와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따뜻한 날씨 때문에 겨울의 야외 하키 환경이 줄어들겠죠. 그리하여 젊은 세대 그리고 저소득층 하키에 대한 접근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죠. 또한 우려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글의 순서를 찾는 거고요.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는 따로 없으니까 첫 번째 박스부터 보도록 하죠. 주어는 노인 차별입니다. 이건 반영한다고. 당연히 불평등을 반영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첫 번째는 노인들과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 말입니다. 기억나겠지만 with 나오고 목적어 나온 다음에 뒤쪽에 ing 오는 패턴 중요합니다. 즉 사회가 두는 채로 더 높은 가치를 누구한테? 젊은 사람들에게 까지 묶으면 되겠지. with 목적어 ing입니다. pp 형태 ed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어쩌면 사회 자체가 문제일 수 있겠네요. 사회가 노인들이 아니라 바로 젊은 사람들한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야. 젊은 게 최고야.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인을 차별하게 되고 그런 게 노인들에 대한 불평등을 반영한다는 게 첫 번째 문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설명할 수 있어.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도대체 왜 비교급 강조겠죠? 심지어 더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노인분들 스스로가 여기는지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이야. 바로 노와 그 자체에 의해서. 자, 일단 주어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고요. 강조의 제기대명사까지 포함시켜서 보인다는 거야. 성가심을 주는 게 아니라 성가심을 느끼는 겁니다. 괴롭힘 당하는 거죠. 바로 늙는다는 것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사회 전체가 노인들한테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말이야. 한 미국 음식 회사가 한때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판매하려고 말입니다. 식이요법에 근거한 음식을 판매하려고 애를 썼는데 더 나이 든 사람들, 즉 노인들한테 말이죠. 문제는 어떤 이름으로 팔았는가 봤더니 시니어 푸드라고 판 거죠. 자, 쌤이 늘 말하지만 예측을 해보란 말이야. 독해는 예측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노인들 스스로도 늙는다는 걸 되게 괴롭게 느낀단 말이야. 근데 노인용 음식이라고 음식을 따로 팔면 이거 사 먹을 마음 들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겠죠. 결정적인 틀은 한때죠, 한때. 왜? 이게 성공했다면 지금도 하겠죠? 이 말은 뭐야? 그때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게 이어져야 됩니다. 자, 일단 A는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근거 나옵니다. 일단 이러한 느낌은 말이 안 되죠. 앞에 나온 박스에는 어떠한 느낌도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을 받을 만한 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일단 B번 넘어갑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판명됐다는 거야. 완벽한 실패로. 누가 봐도 이거죠. 완벽한 실패가 됐다는 그건 뭐야? 그렇지, 시니어 푸드 판매겠지. B는 누가 봐도 연결고리가 확실합니다. 예측도 맞겠죠. 자, C를 가보자면 일단 복수 형태로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들은 할 수 있대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앞서 A처럼 말이야 이러한 지시 형용사 나온다면 무조건 앞에는 이런 사회적 영향력들이 뭔지가 언급되어야 됩니다. 복수 형태로 말이죠. 앞에 언급된 게 없었기 때문에 C도 첫 번째는 안 되겠지. 우린 일단 B를 먼저 읽도록 합니다. 한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은 과거에 원하지 않았죠. 보여지기를. 지각동사니까 뒤에 ing 오는 거죠. 그 음식을 먹는 게 보여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누가 봐도 알겠지만 그건 바로 앞에 언급된 시니어 푸드가 되겠죠. 왜냐면 그렇게 먹는다는 것 자체가 라벨을 붙이는 거라고. 즉 낙인을 찍어 꼬리표를 붙이는 거지. 그걸 먹는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라는.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선 말이야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o가 나오겠지. 그건 입니다. 여전히 당황스러운 거란 얘기. 바로 늙는다는 것이. 슬프네요. 계속 늙는다는 걸 안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줄 보통 핵심, 요지 이런 뜻으로 쓰이죠. 핵심은 입니다. 바로 that 이하가 핵심이 되는 거죠. 미국 문화가 지금 젊은 사람들 지향적이란 얘기야. 즉 젊은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 자체가 만들어요. 더 나이 든 사람들이 안 좋게 느끼도록 그들의 나이에 대해서. 정답 나왔네요. 일단 느낀다는 단어와 연결골이 이어지는 건 앞에 있던 이러한 느낌 B에서 A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한 가지 B의 끝에를 보면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력들이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즉 B에서 C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B, A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인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나왔고요. 우린 공부 차원에 맞아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느낌들은 아마도 더 나아가서 연관될지도 몰라요.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과정에 바로 노화의 실제로 몸이 늙는 생물학적 변화도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마음까지 늙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노화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긴다면 말이죠. 참 미국 문화가 문제 있네요. 사실은 이건 뭐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든 것 자체가 현명함과 비슷한 느낌의 플러스 느낌도 있었다면 요즘 세대는 나이 든 걸 마이너스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역접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들, 자 드디어 나왔죠. 연결고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죠. 이를테면 사회의 성향, 풍토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명사 뒤에는 투부정사 꾸민다고 했으니까 define A as B 형태겠지. 나이 든 사람들을 뭐로서 정의 내리는 거냐면 국가적인 짐으로. 와, 너무 심하네요. 국가가 감당할 짐이란 얘기야. 뭐뭐가 아니라, 국가적 보물이 아니라. 그렇죠. 국가적 자산처럼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중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나이 든 사람들을 국가적 짐으로 본다는 거야. 까지 괄호 친다면 동사 플레이의 주어는 앞에 있는 힘들입니다. 복수니까 s가 안 붙는 거예요. 이럴 때 s를 살짝 붙인다거나 또는 ing 형태로 바꿔서 시험 출제하곤 합니다. 다 안 됩니다. 지금은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플레이라는 복수 동사 와야 됩니다. 즉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또한 이 말은 여러 사회의 영향력들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더 강화시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자, 마지막 C를 보면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들은 첫 번째는 악화시키고 두 번째는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노화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상 이때는 줄인다는 것보다는 가치를 깎아내린다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화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죠. 미국 이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뒤쪽에 콤마 나오고 다시 한번 동사 이어지는 거니까 누가 봐도 단수 명사에 대한 동사의 병렬 구조는 갈 수 있겠지. 전부 다 s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눈여겨보시고요. 마지막에 and 나오고 다시 한번 수동태로 단수 동사 온다는 걸 꼭 조심하세요. 특히 병렬의 마지막 같은 경우를 살짝 바꾸는 게 있겠지. is를 a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being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법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면 노화 자체의 경험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다양할 수 있고 또한 노화의 경험은 포함한다는 거야. 뭔가를 당하는 거, 겪는 걸 말이지. 바로 편견이라든가 차별을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접두사 미스가 있으니까 오용되어진다는 거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화에 대한 근거 없는 잘못된 믿음. 그리하여 이 글 전체는 노화라고 하는 걸 단 한 번도 좋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질관, 노화는 안 좋은 것이다 라는 마이너스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는 너무나 젊음 중심 문화로 이어지고 있어. 그러니 노화를 부끄럽게 여기고 결과 노인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게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인 공경 더 필요하겠죠. 자,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글의 순서 찾기 세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아래쪽에 어휘를 보도록 하죠. 독창성이라는 단어 염두에 두시고요. 우린 첫 번째 박스를 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 첫 번째 박스를 잘 읽고 나서 아래쪽 글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겠죠.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그 방법 속에서 우리 문화가 향상시키는 우리의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 뒤에서 투 부정사 꾸민다고 했지. 즉 생존하고 번성하는 세상 속에서 까지 괄호 묶으면 주어는 한 가지 방식이니까 단수기 때문에 is가 나오는 겁니다. 즉 바로 전수하는 것에 의한 겁니다. 도구들을 말이죠. 어떤 도구냐면 그것이 즉 앞에 언급된 우리 문화를 뜻하겠지. 우리 문화가 현재 완료로 만들어냈던 도구들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만들다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이란 형용사 나오는 거죠. 까지 괄호 묶으면 되겠지? 즉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뭐란 얘기야? 우리가 삶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창조해왔던 그런 많은 도구들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 그게 바로 한 가지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도구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물체란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망치 같은 게 있겠지. 만질 수 있는 거야. 이건 도와줍니다. 우리가 집을 짓도록. 그리고 가위라고 하는 것도 만질 수 있는 도구죠. 자를 수 있겠지. 종이랑 천을 말이야. 자, 일단 예측을 해야 됩니다. 몇몇 도구는 일단 실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도구라고 했으니까 아마 다른 도구는 만질 수 없는 어떤 추상적 도구가 나오겠지? A는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바로
예를 든다면이 근거겠지. 예를 든다면이란 말은 바로 앞에 중심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심 문장에 대한 예가 나올 텐데 지금은 바로 앞에 예를 든다면이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예가 나올 수 없겠죠. 뭔가 새로운 중심 문장이 언급된 다음에 A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B를 본다면 이번에는 그런데 말입니다. 즉 역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인지적 도구라는 거야. 뭐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도구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 일단까지 묶어볼 때 컴퓨터는 특이하게도 앞에 박스에 언급된 물리적 도구이기도 하고 아직 앞에 언급되지 않은 추상적인 인지적 도구이기도 하다. 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적어도 뭐야? 인지적 도구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C가 가장 처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역접 벗이 나오고 나서 많은 다른 도구들은 입니다. 바로 인지적 도구란 얘기지. 맞죠? 인지적 도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냐면 가능케 해주는 우리가 생각하도록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말이야. 까지 묶어볼 때 첫 번째 박스에서 언급된 물리적 도구 그리고 C로 넘어가서 인지적 도구 그런 것에 대한 예가 나오고 나서 그 두 가지가 혼합된 컴퓨터로 이어지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C를 마저 보도록 하죠. 인지적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취한다는 거야. 많은 형태들을. 뭐를 포함하면서? 첫 번째는 개념, 상징, 전략. 뒤에 보니까 절차나 과정, 그리고 어떤 다른 문화적으로 형성된 메커니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 메커니즘들은 도와주겠지. 우리가 다루도록 인생의 정신적 어려움들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까지 묶어본다면 지금은 인지적 도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정확히 개념이나 상징, 전략 같은 게 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이 나오는 거지. 첫째, 우리의 숫자 체계가 허락해준다는 거야. 우리한테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도록 뭐랑 연관된 건가 봤더니 건물 건축과 연관된 거죠. 두 번째는 엔진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는 요리 말입니다. 요리할 때도 간장 몇 스푼, 소금 몇 그램처럼 숫자가 적용되겠지. 그래야 앞에 나왔던 인지적 도구에 대한 예로서 숫자 체계라는 게 예로 나온 겁니다. 누가 봐도 C에서 A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정답은 C, A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4번 정답인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공부 차원의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도는 도와주죠.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길을 새로운 도시 주변에서 지하철역 시스템 그리고 쇼핑몰 근처에서 말입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도 앞서 언급된 인지적 도구의 하나의 예가 되겠지. 자, 한 번 더 예가 나옵니다. 우리의 문자 체계라고 하는 것도 허락해 준다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로 종이 위에다가 아니면 컴퓨터 문서에다가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컴퓨터라는 게 또 연결되는군요. 그런데 말이야 이 컴퓨터는 특이하게도 인지적 도구입니다만 또한 물리적 도구란 얘기입니다. 자 이유가 나오겠죠. 컴퓨터들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뭐 속에서? 점진적으로 복잡한 방식 속에서 모든 이러한 도구들은 입니다. 문화적인 창조물들이죠. 즉 결과물이란 얘기야. 수년간에 걸친 우리의 집단 독창성과 의미 창조의 즉 이 글은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모든 도구들이 첫째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 도구 즉 물리적 도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지적 도구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합쳐진 컴퓨터라고 하는 건 우리를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도구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게끔 능력을 높여준다는 걸 강조하는 게 되겠죠. 자, 문법적 포인트 잠깐 본다면 help란 동사는 특이하게 사람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고요. 앞에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elp란 동사는 다시 말합니다. 사람 나오고 동사 원형도 가능하다. 물론 to도 가능하죠. 하지만 준사역 동사 허락한다라고 하는 건 미래지향적이라서 사람이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는 동사 원형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겠죠.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enable이란 동사도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 나오면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온다는 거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죠. 문화는 크게 두 가지였죠. 물질적, 인지적 도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사고력과 생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게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죠.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글의 순서입니다. 아래쪽에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목초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 도축하다, 세 번째는 되새김질을 하는.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박스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치사 언더부터 뒤쪽에 컴마까지 묶어볼 때 미국의 농부부입니다. 거기에 유기농 규정이 있나 봐요. 그런 표준과 기준 아래에서 주어는 바로 동물 생산품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고기라든가 우유, 그리고 달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조심하세요. 이때 만나다가 아닙니다. 충족시킨다 치겠죠? 특정한 최소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얻기 위해서 유기농 라벨을 따내기 위해서 말이죠. 아마도 이런 라벨을 따야지만 고기나 우유나 이런 달걀 같은 게 판매가 가능한 모양이죠. 그게 바로 특정 최소 요구 조건이란 얘기야. 자, 일단 첫 번째 박스는 동물 먹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농무부의 기준에 관한 것이겠죠? A는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그런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말하지만 this 같은 지시 형용사 나오면 앞쪽에 문제가 언급됐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문제점은 아니죠. 우리 건강을 위한 좋은 거니까 말이야. 따라서 A번은 탈락이고요. 우린 B로 갑니다. 역접 그러나가 있겠지. 비평가들은 말합니다. 접속사 대시 빠진 거고요. 새로운 문장 나오겠지. 정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즉 엄격하지가 않단 얘기야. 앞서 언급했지만 인업이라는 게 부사가 되면 형용사 뒤에서 꾸민다고 했지? 확실히 할 만큼 충분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접속사 that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길러지고 있고 수송되어지고 그리고 도축된다는 건데 인도적인 방식으로 꽤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동물들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뭘 말하는 거야? 앞서 언급됐던 이 최소한의 요구 조건 그 자체가 충분하지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B는 어때? 연결고리가 잘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린 C번 가보도록 하죠. 비평가들은 말합니다. 마찬가지 접속사 대시 빠진 거고요. 열어준다는 것, 헛간의 문을 그저 몇 분 동안만 하루에. 자, 이때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역점 나온다는 거지. 이것은 아마도 충족시킬지 모른다는 얘기야. 이러한 정의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러한 나왔으면은 앞에 정의가 뭐 나와야 되는데 주어진 박스에서는 그냥 특정한 최선의 요구사항만 나왔지 어떠한 정의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C도 첫 번째는 아니겠죠? 우린 B를 읽고 나서 A냐 C냐만 고르면 됩니다. 자, 일단 B를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나 농무부가 제시했던 이러한 가장 필수적인 요구사항들은 부족하다는 거야. 동물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걸 확실히 하기는 부족해. 미국 농무부의 규제사항들은 말이야. 예를 들면 말이지. 제공하고 있거든. 접속사 that이라는 사실을. 동물들은 반드시 가져야 돼. 접근 권한을. 즉 야외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야외라고 하는 거 뭐를 포함하는 거냐? 바로 목초지를 말하겠지. 목초지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서 말이야. 누굴 위해서? 아래쪽에 언급됐던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이를테면 소라든가 양 같은 동물들이 헛간을 벗어나서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접근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거지. 이게 앞서 언급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겠지. 자, 이것도 건강한 동물을 만들기 위한 좋은 거잖아. 따라서 어떠한 문제라고 보기 힘들죠. 그러니 B에서 A로 간다는 건 조금 어색하다는 겁니다. 우린 B에서 C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B의 끝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소나 양 같은 동물이 야외에 나가서 햇빛도 쏘이고 풀을 뜯어먹는 게 중요한데 비평가들은 말한단 말이야. 이러한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고작 몇 분 정도만 헛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그럼 뭐야? 일단 규정은 지킨 게 된단 말이야. 이것은 어쩌면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때 말한 정의가 바로 앞에 나왔던 이 규정들을 말하겠지. 그리고 실제 유기농 동물들은 어쩌면 결코 자유롭게 걷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방목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목초지 주변을 말이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잠깐만 문을 열어도 일단 법은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컴마 있으니까 삽입 형태겠죠? 일단 괄호치고 묶어봅니다. 마치 뭐뭐처럼 대부분의 전통적으로 길러졌던 농장 동물들처럼 유기농으로 길러지는 동물들도 어쩌면 살고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제한되어진, 즉 사방이 꽉 막힌 폐쇄된 축사에서 말이지. 그것도 그 동물들의 평생에 걸쳐서 말이야. 이건 동물들의 건강에 매우 안 좋은, 누가 봐도 마이너스 개념이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B, C, A가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라는 걸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공부천에 마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의 동물 생산자들은 추가하고 있단 말이야. 다른 라벨들을 그들의 음식에다가 이를테면 개방된 목초지 또는 목초지에서 길러진 같은 거 이런 라벨을 왜 붙일까요? 당연히 나타내기 위해서겠지. that year란 사실을 동물들이 길러진다는 거야. 바로 목초지에서 뭐뭐가 아니라 그저 살이 쪄지는 것이 아니라 꽉 막힌 수용시설에서. 따라서 이런 동물 생산자들은 적어도 우리가 만든 동물의 음식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길러진 겁니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겠지. 다시 한번 역점 나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몇몇 라벨에 대해서. 어떤 라벨이냐면 그 라벨들은 보여. 마치 시사하는 것처럼 또는 암시하는 것처럼 바로 인도적인 조건들을 매우 인간적으로 동물을 길렀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뒤에 세미콜론 나오고 나서 부연 설명이죠. 명칭들이 있어. 이를테면 자유롭게 방목을 한다는 것 또는 우리가 없다는 것 또는 풀을 먹인 것이라는 것. 이게 다 뭐야? 친환경적, 인간적인 대우를 말하는 명칭들이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만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접속사 that year란 사실을 동물들이 적어도 갇혀있지 않거나 그게 아니라면 길러졌다는 거지. 바로 야외에서. 그러니 이 글은 동물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어떠한 동물 음식 라벨도 함부로 믿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성 글이 되겠지. 자,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동물을 잘 길렀다는 표식이지만 실제 이것 자체가 동물의 복지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소비자는 실제 사육 환경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 순서 찾기 5번째 문제입니다. 아래쪽에 어휘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관습, 두 번째는 수도원의.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박스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걷는 중이었다면 필라델피아 주변을 말이야 1787년 여름에 그리고 우연히 마주쳤다면 독립기념관을 까지가 if에 묶이는 가정법입니다.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과 여기도 과거 완료가 쓰인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마주쳤을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 뒤에 현재 완료가 온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something, someone, somebody, somewhere처럼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한 개짜리 단어라고 해도 뒤에서 꾸민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길 바랍니다. 일단 주어진 박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과거에 독립기념관 앞을 지나간다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을 거란 얘기야. 그 뭔가 이상한 게 무엇인지가 뒤에 이어져야 순서가 맞겠죠? 보통 첫 번째는 아니라고 했고 기분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한번 묶어보자면 고려해 볼 때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야. 때때로의 순간들이 바로 감정적인 방출, 뭐를 통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그것도 서로한테 말이지. 이건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때때로 서로 간에 싸우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안 되겠고요. 두 번째 B를 가면 주어는 거리입니다. 뒤에 보니까 독립기념관 안에 미팅홀, 즉 회의장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 회의장 앞에 있는 거리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 미팅홀, 즉 회의장이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 부사가 이만큼 꾸며주는 겁니다. 그 회의장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 즉 미국의 설립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동태로 소환되어졌던 곳이겠죠.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 헌법의.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 만들어진 그런 회의장을 말합니다. 그 회의장 앞에 길거리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야. 뭐로? 거대한 흙더미로 말이지. 자, 이게 바로 뭘까요? 길거리가 거대한 흙더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게 바로 뭔가 이상한 게 되는 거겠지. 낯설잖아. 따라서 B가 첫 번째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C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명사가 받을 만한 게 주어진 박스에는 없었기 때문에 C도 첫 번째 될 수는 없겠지. 우리는 B를 마저 읽은 다음에 A로 갈지 C로 갈지만 정하면 됩니다. 주어는 대표자들입니다. 헌법 제정 회의를 하는 대표자들은 과거에 명령했었다고요. 그 건설을 바로 이러한 흙으로 된
방음벽을. 자, 이때 흙으로 된 방음벽이라고 하는 게 앞에 언급된 거대한 흙더미를 말하는 게 되겠지. 이걸 바로 헌법 제정 대표단들이 직접 명령했었다는 겁니다. 결정적 힌트는 바로 이게 방음벽이란 얘기지. 뭔가 시끄러우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 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야기의 순서상 도대체 어떤 시끄러운 걸 차단하기 위한 건가? 부연 설명이 이어져야겠지? 자, C를 마주 봅시다. 그들은 믿었다는 건데 이때 말한 그들은 앞에 언급된 대표 단들을 말할 수 있겠지. 접속사 대시 빠졌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됩니다. 주어는 소리들이야. 마차 소리,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노점상 소리, 그리고 대화들. 아마도 회의장 바깥쪽 대화들이겠지. 자, 일단 결정적 연결고리. 이게 다 뭐야? 그렇지, 소음들이겠지. 그런 소음들이 방해할 거라고. 자신들의 열성적인 토의, 그리고 집필, 즉 헌법 만들려면 토론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마 방해될 거라고 믿은 거지. 이런 소음들이 말이야. 먼저 봤던 A 같은 경우는 아마 서로 간에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건 뭐야? 그런 토론 과정에 생긴 불화를 말하겠지. 이건 자기네가 떠드는 거니까 방음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B에서 C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지. 정답은 B, C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3번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공부차에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하죠. 그들은, 그 헌법 제정자들은 아니었대요. 가고 있는 중이. 즉 수도원의 침묵 같은 걸 위해서 가고 있진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정말 수도원의 침묵만큼 고요한 걸 원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조용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접속사 이제부터 뒤에 컴마 묶어본다면 역사적 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있었단 말이야. 상당히 많은 쓰디쓴, 신랄한 목소리로 이루어진 불일치들, 즉 합의가 안 된 논쟁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야. 이때 말한 엄청난 신랄한 논쟁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게 뭐야? 그렇지, A가 되는 거죠. 바로 서로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감정적으로 분출되는 거겠지. 물론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역점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있었다는 거지.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이 있었대. 필요성에 대한 조용한 컨테이너라 말하는 공간 정도가 되겠지. 그 공간 속에서 관계 대명사 나왔지만 동사 없이 부정사만 나온 패턴입니다. 즉 어려운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말이지. 즉 함께 진짜 심오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 꽤나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방음벽을 설치했다는 얘기야. 그 거대한 흙더미는 사실은 어떤 거지? 노력이었던 거야. 만들기 위한.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늘 말하지만 make는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로 지금처럼 형용사가 오는 걸 조심하시고요. 자, 이는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한 문장 요약 보자면 과거의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물론 자기들끼린 신랄한 언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조용하고 깊은 사고를 해야 되니까 바로 독립기념관 홀 앞에다가 거대한 흙더미를 쌓자. 그래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시했다는 일종의 일화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미국 헌법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째 글의 순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어휘를 보도록 하죠. 호박이란 단어가 있고요. 염두에 둔 채로 첫 번째 박스부터 같이 한번 보십니다. 주어는 인코딩입니다. 이 말은 용어란 말이야. 어떤 용어냐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묘사하기 위해서 방식을, 그 방식 속에서 정보가 입력되는 거죠. 메모리 속으로. 까지 묶어본다면 일단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기억 속으로 입력하는 그 방법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인코딩이란 얘기야. 일단 인코딩에 대한 정의로 첫 번째 박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A는 보통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그런 근거가 나와야 돼. 예를 들자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쇼핑 중이라고 농산물 직판장에서 겨울 호박을 사려고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중심 문장이라면 A에서 예를 든다는 건 아직까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열어놔야겠네요. 우린 B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접속사 once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볼 때 일단 뭐뭐 하면 하나의 물체라든가 물품 또는 사건 같은 것이 주의를 끌게 된다면 바로 그런 물체나 물품, 사건의 말이야. 그게 아니라면 몇몇 경우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바로 그것은 입니다. 유효한 후보란 얘기야. 인코딩하는 데 있어서 기억 속으로. 자, 이때 말한 그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언급됐던 물체나 물품 또는 사건을 말하겠지. 내용상 A에 나왔던 겨울 호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시보다 일반적인 걸 말하니까 A보단 B가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일단 C로 가보자. 갑자기 역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보게 된다면 호박을, 어떤 호박이냐면 부정접두사 언이 있으니까 평범하지 않은 모양을 가진 또는 굉장히 큰,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 호박이 진짜로 사로잡았던 여러분의 관심을 어떤 시기로든 까지 묶어보자면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들은 전부 다 앞에 나왔던 어떤 호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일단 평범하지 않은 호박이죠. 모양이 이상하거나 매우 크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식으로건 당신의 관심을 끄는 그런 호박을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인코드 하겠죠. 더 많은 노력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세부사항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더 강한 기억의 흔적을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특별한 호박에 대한 걸 말입니다. 자, 일단 C가 나오려면 이렇게 이상한 호박이 아니라 일반적 호박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일반적인 겨울 호박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런 게 아닌 이상한 호박이 나와야겠죠. 정답은 B에서 A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되겠지. 그 다음 C로 가는 거니까 정답은 B, A만 찾으면 됩니다. 답은 2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린 공부찬에 마저 보도록 하죠. 일단 B의 나머지 본다면 하나의 물체나 물품, 사건 같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또는 어떤 경우에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억 속에 인코딩 되기에 좋은 후보란 얘기입니다. 인코딩 과정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내죠. 심적인 표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려지는가 봤더니 양에 의해서 노력과 세부사항이죠. 어떤 거냐면 처리되어졌던 우리의 주의 집중을 통해서 말이지. 즉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집중을 해.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처리되어진 게 뭐야? 그렇지. 우리의 노력과 세부사항의 양을 기초로 해서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기억 속에 형성되는 걸 인코딩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 예가 뭐겠어? 바로 일반적인 겨울 호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산물 직판장에서 호박을 찾고 있다는 거야. 자, 각각의 호박은 말이야.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호박은 수동태니까 주어짐을 당한다는 건 받는다는 거지. 어느 정도의 낮은 수준의 처리 과정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세부사항이라든가 노력이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인코드 되어지는 것은, 즉 기억으로 인코딩 되는 것은 입니다. 그저 경험일 뿐이겠지 많은 호박들을 본다는 경험밖에 없어. 그냥 여러 호박들이 보이는 거야. 쇼핑몰에 아주 많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대적으로 얕은, 즉 껍데기만 다루는 피상적인 인코딩 과정은 초래할 거라고. 당연히 상대적으로 약한 메모리의 흔적을 남기겠지. 이렇게 많은 수박들 중에서 내가 기억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다 수박이군, 이런 얘기지. 그러나 역접이 이어지겠지?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보게 된다면 어떤 수박을, 자, 어떤 수박이냐면 이상하게 모양이 생겼거나 매우 크거나 아니면 어떤 시기건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는 그런 호박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인코드 하겠지. 야, 이런 호박이 있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그런 호박의 세부 사항들을 여러분의 강한 메모리 속에 흔적으로 남기겠지. 바로 그 특별한 호박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의 집중 또는 처리 깊이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인코딩 된다는 거야. 물론 주의를 많이 끈 대상일수록 더 강하게 기억된다는 게 본문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